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차라고 구매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그냥 아반떼, 뭐 셀토스 뭐 이런 것들 뭐 캐스퍼나 좀 많이 볼 텐데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3살 먹으면 어디까지 간다. 맞아요. 남자들은 어른이 돼도 사실 그런 하차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고. 아까 2,000원도 얘기하셨는데 추천하시는 차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제가 추천하게 되면 제 취향이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렸을 때에도 저는 나중에 어른 돼서 차 뭐 사지? 이런 사소한 대화들을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첫사랑만큼이나 설레는 우리의 첫 차가 이번 주 주제예요. 대표님은 첫 차가 뭐였어요? IS 250이었는데 버스. 네. 설레요? 첫 차 타니까요? 당신은 설렜죠. 가질 수 없는 거기도 하고 타기만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첫 차는 우리가 가졌잖아. 공감이 되네요. 설득력 있는데. 그럼요. IS20이었어요?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제 구매했던 차량이고 네. 그 당시에 8만 불 호주 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7천 정도. 몇 살에 구매하셨죠? 19살. 그 부모님이 사주신 차가 맞고요. 네. 제 능력으로 절대 못 샀고 네. 부모님 그때 이제 대학 입학했다고 네. 생각보다 이제 성적이 잘 나와서 축하 선물로 사주셨죠. 공부를 잘하셨군요.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시험을 잘 쳤어요.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달라요. 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대표님이 벌어가지고 구매한 첫 차는 뭐예요? 아반떼 AD. 아반떼 AD? 수동이요? 네. 몇 년 타셨어요 그건? 1년이요. 거의 뭐 그냥 맛만 보셨네요. 아,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또 제가 머플, 그러니까 배기 배기. 튜닝샵을 할 때라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2호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국내 받아가지고 네. 바로 그날 배기 개발해가지고 네. 유통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시로코 알라인이었어요. 디젤이었고요. 그 빨간 거. 네, 빨간 거 너무 재밌게 잘 탔고. 몇 살 때 그때 저는 그때 27살이었을 지금 거예요. 몇 살이죠? 저는 지금 34이요. 우리 안지가 거의 7, 8년이 됐네. 지겹네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아 그래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뭐 내일 그만두시. 저 시로코 탈 때 너무 그 투도어다 보니까는 그게 또 너무 신기했고 차 문을 열 때 창문이 이렇게 슥 하고 내리는 그런 재미를 좀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은 첫 차가 IS250 아반떼 AD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로코 했었는데 아마 이 첫 차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특수한 차들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차라고 구매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그냥 아반떼, 뭐 셀토스 뭐 이런 것들 뭐 캐스퍼나 좀 많이 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특수하다 보니까는 색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첫 차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들 고민을 하고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게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솔직히 저는 네. 하차감, 허세, 잠깐만. 한참 그럴 나이지. 한참 그럴 나이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3살 먹으면 어디까지 간다. 맞아요. 남자들은 어른이 돼도 사실 그런 하차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네. 이 컨텐츠도 3280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종합한 바로는 첫 차는 중고차냐 신차냐 이거를 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도 하고 대부분 20대나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떠세요? 중고차세요? 신차세요?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 많으면 신차 사고 돈 없으면 중고차 사야 되는 건데. 그게 맞죠. 네. 근데 그냥 내가 한정적인 버짓이 정해져 있다. 네. 2천만 원에 사야 된다. 네. 첫 차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중고차를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지금 사실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신차는 뭐 거의 없잖아요. 아반떼도 2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맞아요. 넘어요. 그럼 이제 경차밖에 이제 안 되는 건데. 네. 저는 사실 2천만 원 지금 살 수 있는 중고차는 너무 많고 본인이 타고 싶은 차를 거기에 골라서 뭐 그 활용도나 필요한 요소는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고 네.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차를 사는 게 좋지 않나. 대신에 이제 중고차를 사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초보 운전자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운행을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엔진 경고 등이라든지 뭐 냉각수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미흡할 것 같아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초보 운전자라서 이제 네. 그런 거에 미숙함을 생각지 않고 네. 우리나라 운전자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차량 정비나 그리고 뭐 엔진오일 교체 주기, 타이어 교체 주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되게 안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왜냐면 첫 차가 아까 그 마크팀이 첫 차 이제 첫사랑이랑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첫 차가 주는 설렘이 있거든요, 확실히. 네.
너무 좋고 차에서 자고 싶고 그래서 차를 아끼게 되고 네. 세차도 그때 제일 많이 열심히 하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제 차에 대해서 네. 터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장도 나보고 수리하는 거 찾아보고 직접 고쳐가면서 타는 재미가 있겠냐? 직접 고치기에는 우리나라 환경이 썩 좋진 않아서 다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디 정비소에서 어떻게 고치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인지 아니면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제 습득되게 되는 그냥 지식들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러면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게 되고 차에 대해서도 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뭐 중고차를 사냐 새 차를 사냐고 하면 네. 경제적으로 새 차를 사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차량 구매 이후에 이제 추가 비용들이 덜 발생할 거니까. 그런데 저는 비용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는 하나의 큰 취미자 관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신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냥 차라는 그걸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지 않겠는데요? 뭐가 쉽지 않아요? 다들 못 즐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고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죠? 관심 없는 분들은 그분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차 그리고 아, 안정적인 차 안정적인 차. 그리고 네. 대중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차 아, 그렇게 구매하는 거고 네. 사실 뭐 우리 지금 채널을 많이 보는 사람도 없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본다고 하면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네.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했었던 게 좋죠. 일단은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공부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손쉽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잘 숙지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죠. 엄청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사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신차 같은 경우는 구매를 했었을 때 5년 정도 보증 기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인 분들한테 이제 금전적인 부담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초기 자본이 아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고차 금리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풀할부로 살 경우에는 저는 신차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뭐 경제적인 거는 아까 다루시진 않았지만은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차들은 워낙에 안전 옵션 같은 게 되게 잘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뭐 주차를 할 때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좀 할 수 있다 보니 좀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금전적인 거는 그 사시는 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그 경제 상황을 네. 자기의 자산이 얼마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차를 사는데 절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10분의 1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걸로 이제 뭐 차를 어떤 걸 구매할지 정하는 거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했다시피 아까 뭐 안전 기능이 많이 확보돼가지고 네. 뭐 주차나 뭐 이런 게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좋죠. 네. 좋은데 전 되게 싫은 게 뭐냐면 왜요? 마틴 첫 차에 후방 카메라 있었죠.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면 후방 주차할 때 네. 카메라가 없는 차여도 후진 주차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후방 카메라가 있는 차로만 이제 운행을 하셨던 분들은 네.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후방 주차를 잘 못해요. 기능에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로 이제 첫 차를 이제 그 접하신 분들은 네. 어라운드 뷰가 없으면 또 주차를 못하세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안전 기능이 처음부터 필요가 한 건가 싶은 거죠. 운전에 대한 숙련도를 좀 안 좋게 작용하긴 하겠네요.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중고차를 만약에 이제 아까 2,000원도 얘기하셨는데 추천하시는 차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제가 추천하게 되면 제 취향이 다 이제 반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정육각형인 3 시리즈 3 시리즈. 3 시리즈 네.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언더는 사실 폭이 너무 많거든요. 스포티한 거 타고 싶다. G4 289도 살 수 있고 뭐 박스터 옛날 것도 살 수 있고 987 정도까지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87까지 못 살려 986 정도 못 생겼고 살 수 있는 폭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는 네. 차는 유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차는 유행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모양의 아니면 브랜드의 그리고 투도어가 될지 포도가 될지 본인이 필요한 실용성을 따져서 네.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특정 인물이 저한테 와서 네.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확히 추천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처음 봤었을 때요, 대표님. 저 27살 때. 처음 왔을 때 네. 마틴 같은 사람은 네. 도로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통으로의 방해가 되겠다. 그러니까 굳이 차를 사야 된다. 굳이 차를 사야 돼. 가족도 있어요. 저는 가족도 있다고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때 없었잖아. 있었어요. 그때 결혼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때.
한 상태였어요. 아 혼인신고. 네. 아 결혼식을 늦게. 결혼식을 늦게 했어요. 아 깜짝아. 제 주변에 미니. 미니. 두 분이서 타고 다니고. 그죠. 네. 그리고 두 분의 성향을 제가 아니까. 네. 저는 마침 미니. 아니면 지포 289. 왜냐면 이게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른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를 한 대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네. 지금 아기가 없을 때 탈 수 네. 있는 차를 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아, 생각에. 근데 마침도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좋아합니다. 네. 엄청 좋아하죠. 네. 아, 지금도 지포 지금 289 갑자기 사고 싶죠.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엔카 틀어놓고. 저거 스포츠를 왜 사가지고. 그래서 중고차로 결정하는 경우가 사실은 아직은 첫 차 하는 데 있어서 더 많긴 해요. 제가 아무리 뭐 신차가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아직은 중고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차 판매량 대비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고차 구매량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인식이지. 뭐 예를 들면 오래된 차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네. 마팀은 몇만 킬로 이상 탄 차가 오래된 차 같아요. 저는 10만이요. 10만 이상 되면 네. 아 이건 오래됐다. 네, 오래됐다. 그럼 주위에서 10만 킬로가 넘은 중고차를 산다. 네. 말려요. 만료요. 이게 사실 네. 저는 10만 킬로가 큰 숫자로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30만이 넘으면 말릴 것 같아요. 30만이요? 네. 굴러가나요? 그렇게까지? 무조건 올라가죠. 그래요? 차가 네. 내구성이 엄청 좋고 네. 저는 우리나라처럼 뭐 미국이야 지금 다 리스 체계로 이제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뭐 3년 주기로 이제 차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아예 구매를 하는 경우에 주기도 너무 빠르고 우리나라는. 구체 주기가 거의 뭐 한 5년? 길어요? 예를 들면 제가 호주 미국 살았잖아요. 네. 호주 기준으로 네. 미국 기준으로도 네. 다 이제 어린 나이에 운전을 시작하는데 교통편이 너무 안 좋다 열악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 정말 오래된 차로 이제 첫 차를 구입을 해요. 보통 전부 다. 네. 뭐 거의 2,300만 원 수준. 그만큼 오래된 차. 그만큼 오래된 차.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차. 차를 자기보다 젊은 차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제가 얘기할 건 아닌데, 근데 그 문화가 저는 훨씬 더 좋고 또 해를 보면 이제 좋은 차가 지나가면 제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빨간 페라리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냥 백발의 할아버지가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페라리 타면 또 그것도 욕하잖아. 그쵸, 유난스럽다고 하죠. 페라리 돈지 언제 타야 되는 거야? 어릴 때 타면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거 이렇게 허세 부린다고 하고 늙어서 타면 나이 먹고 저게 꼴값 돈다고 하고 기준이 없잖아. 네, 기준이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무슨 얘기가 이렇게 했지? 왜 그런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은 게 중고차 사서 잘못되면 뭐 엄청 큰일 날 것 같죠.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고차 거의 문제 없고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옛날에는 뭐 사기도 많고 했는데 그렇게 사기치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극소수인 거고 지금 또 법이 개정돼가지고 중고차도 구매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워런티를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요? 네, 의무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네. 중고차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5만을 기점으로 4만대에서는 뭐 일단 관련 구동 부품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교체를 된 거를 사려면은 몇만 킬로에서부터 사는 게 그런 걸 좀 노리고 보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중고차 거래가 있어요. 키로수가 8, 9만 10만에 도래했을 때 교체해야 되는 주요 부품이 좀 많거든요. 10만에 도래했을 때? 네, 10만 도래했을 때. 예를 들면 제일 큰 건 이제 타이밍 벨트 같은 거. 타이밍 벨트, 네. 타이밍 체인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한데 많은 차량들이 거의 타이밍 벨트로 되어 있는데 타이밍 벨트가 보통 10만 대면 갈아야 되거든요. 좀 큰 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차를 살 때 한 12, 3만 된 걸 사라라고. 그 10만 전보다는 그런 건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다. 저는 차라리 12만, 13만짜리를 사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교체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맞아요. 저 예전에 시로코 팔 때 9만에 팔았어요. 잘 파신 거예요? 그쵸. 10만 내면 돈 들어갈 게 많거든요. 이제 디젤이냐 휘발유냐도 문제인데 왜요? 디젤이 그 소모품이 비싸기도 하고 갈 곳도 많아요. 휘발유 그래요? 그럼 중고차 살 때는 디젤을 웬만하면 좀 안 보는 게 좋겠네요.
그건 또 아닌가요? 아니요. 저도 싫어요. 그래. 디젤차 사지 말라고 하는데 중고는 네. 지금 디젤 중고차 팔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제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알려드려야 되고. 네. 전 그리고 이제 디젤 엔진 특성상 이제 노후될수록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요즘은 뭐 차들이 너무 사실 공도에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네.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고. 네. 저는 그냥 일단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먹지 차는 말라. 이러는데 저 차는 저렇다는데 레인지로버를 사면 레인지로버는 뭐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된다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네. 제 경험상 그리고 주위에 타는 사람들 다 보면 그렇게 고장난 사람은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차를 그냥 샀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타고 싶은 차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우리나라 주차장 가면 다 흰색, 검정색, 은색이잖아요. 맞아요. 저 그것도 너무 싫고 저도 싫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지? 차 때문에. 감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감가? 요즘엔 색상 때문에 감가 그렇게 벌어져요. 색상 때문에 감가되는 것도 사람들이 무채색만 찾기 때문에 감가되는 거죠. 맞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새 차야 물론 추후에 이제 판매를 하실 때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좀 대중적인 거를 사셔야 이제 사실 감가가 적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겠지만 중고차로 접근한다고 하시면 저 그냥 무조건 사고 싶은 거. 그 제가 업자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나면 보통 5년 이상이 된 차량을 보통 많이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썬팅이 돼 있다고 해서 그 썬팅을 유지하지 마시고 교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육안상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게 어쨌든 그 자외선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 네. 나중에 그분들 대상으로 할인해 주나요? 뭐 저희가요? 네. 갑자기. 네, 넘어갈게요.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수많은 사회의 변수들을 접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 이게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특정 조건들을 많이 걸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